요리를 잘 하려면 첫째, 이 간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 샘표 간장만 씁니다. 왜? 대한민국 1등 간장이니까. 다 먹었네. 1등 간장, 샘표 간장. 해발 796m, 부산에서 가장 높은 부산의 진산 금정산. 빗물을 머금고 이슬을 맺어 물을 내려주는 산. 온갖 산짐승과 나무를 길러내는 부산의 허파 역할을 하는 산. 이 금정산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견뎌낸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산이다. 낙동강 하구와 동래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금정산을 둘러싼 금정산성을 따라 넘어가면 부산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금정산성에서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 해발 400m, 아늑한 분지에 자리 잡은 한 산촌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도심에 가깝지만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공동체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마을. 농지가 턱없이 부족했던 산촌 마을 금정산성 마을에선 누룩과 막걸리를 빚으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이 마을이 자연 환경적으로도 논농사가 어려운 어떤 곳입니다. 산이 많고 그래서 농사 지을 곳도 없고 별로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산이고,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 이제 누룩이죠. 누룩을 만들고 뭐 술을 빚고 이런 어떤 것들인데, 그 누룩 도가락 해가지고 누룩 회사가 돼가지고 공장에서 누룩을 빚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거는 그 우마로 싣고 들어가가지고 누룩을 갈아가 공장에서 일로 하고 하는 것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고, 마을 저 공동체를 하는 거는 단결이 잘 되고, 각성바지는 들어 있어도 전부 호영호재하고, 그렇게 참 그 윤기가 있게 이래 살고, 뭐 반상을 구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집이나 거래를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살았어요. 250년 전 금정산성 진지도에도 확인되는 산성마을의 존재. 예로부터 누룩 종균이 춤추고 술 익는 향기가 감돌았던 금정산성 마을에 이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성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막걸리를 빚어왔고, 새로운 공동체적인 삶과 미래를 이어갈 시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5월에 날씨 좋은 어느 날, 금정산성 산행길에 오른 동주대학교 박희진 교수. 마음을 흔드는 고운 철쭉부터 벌써 녹음이 우거진 금정산성은 그 자체로 힐링 공간이 되고, 특히 주말 등산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금정산성은 천혜의 자연 외에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1703년 금정산성이 축조되면서 형성된 산성마을은 세월의 무게를 견딘 이 오래된 돌만큼이나 무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이야기가 거쳐갔다. 특히 부산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이 산성마을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 산성이나 그다음에 범어사나 우리 여기 부산에 가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이 대공원이나 하는데, 산성은 지금 한 두 번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올해. 잠시 부산대학교의 뒷산을 타고 올라오다 보면 이 산이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올라와서 산성 막걸리 안 먹고 내려가면 이상하잖아요. 또 그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는 이 산성 막걸리가 참 유명했어요. 지금은 다른 막걸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산성 막걸리가 참 우리 부산에서는 최고의 막걸리죠. 외적을 막기 위한 산성을 쌓으면서
부역을 하던 군졸과 인부들의 새참거리가 됐던 산성 막걸리. 갈증과 허기를 덜어주고 피로를 씻어주던 그 술맛에 반한 이들은 비단 옛 선조들만은 아닌 것 같다. 안녕하세요. 이 뭡니까?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우리 밥인데요. 밥? 예. 밥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밥 한번 봅시다. 밥. 야, 이 무슨? 아니 이거는 무슨 밥이 아니고 술인데. 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썰로. 이야, 이거 봅시다. 족발. 야, 이 뭐 막걸리. 또 다른 족발. 야, 이거 맛있네. 야, 좋아. 막걸리. 야, 이거 뭐. 부산대학교 ROTC 동문 모임입니다. 동문 모임. 네, 동기회 모임. 지금 ROTC 교육 중입니까? 제대했습니까? 제대한 지 지금 7년 지났습니다. 그래요? 네, 공강 시간에 산성에 올라와서 막걸리 많이 먹었습니다. 공강이거나 휴강일 때 막걸리를 네. 마신 건지, 네. 막걸리를 마셨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간 건지. 다 있습니다. 둘레지. 효원 대축제인가 뭐 그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걸리를 저희가 산성에서 사와서 이제 막 소주보다 더 많이 마시고 강의실이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막걸리 파는 산성집이 있어가지고 산성 막걸리. 예 거기 이제 막 도토리묵 하고 그 국수하고 뭐 칼국수하고 파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배들하고 족구하면서 이렇게 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 번만 그대로 읽고요. 그대로. 박혜진 교수의 너스레로 부산대 ROTC 동문들이 우정의 포즈를 취해본다. 오케이, 좋았어요. 잠깐만. 내가 나와야 돼. 하나, 둘. 학창 시절의 추억과 역사가 녹아있는 산성마을. 오늘 이 사진 한 장으로 우정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어느 산이나 자랑거리 하나쯤은 가지고 있겠지만 금정산성은 막걸리와 함께 동네 파전, 흑염소를 파는 약 150여 개의 음식점이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이루는 곳. 등산객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 염소는 그 옛날부터 그 보신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막걸리와 더시도 안주로는 굉장히 그 궁합이 잘 맞다고 저희들도 이제 평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까지 지금 저희 마을도 지금은 흑염소 고기를 드시러 엄청나게 많이 오십니다. 도심에서 20-30분을 달리면 방목하는 흑염소 떼를 만날 수 있는 곳 어디 흔할까? 밀주를 빚으면서 자연스럽게 흑염소를 키우게 된 산성마을에는 이곳에서 태어나 부모의 가업을 이은 사람들이 허다하다. 산이 이제 금등산이라는 그 코스가 도심 속의 산이잖아요. 등산객들이 찾고 이러다 보니까 흑염소 저희들이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데 손님들이 와서 가끔 한 번씩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그때는 적석에 도축을 해서 손님들한테 요리를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은 대량 아마 소문이 나가지고 대량으로 아마 이렇게. 금정산 아래 산촌이라는 지형적인 조건이 초식동물 염소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적합했던 산성마을. 이 마을의 대표적인 안주는 염소 불고기다. 잘 손질해 숙성시킨 흑염소는 양념 후 숯불향이 배도록 초벌구이를 해준다. 막걸리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동네 파전은 노릇노릇 소리마저 일품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까닭에 곡식 나달보다 산에서 나던 도토리가 흔했던 시절, 최고의 안주로 불리던 도토리묵과 매콤한 오리구이가 함께 거드니 하산객의 발걸음이 이곳에 머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 칼칼했던 목을 시원스레 축일 수 있는 막걸리 한 잔. 거기에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에 동네 파전, 흑염소 불고기까지 합세하면 영양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 맛있는 막걸리 외에도 주말이면 단체 손님들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사람들이 흑염소와 막걸리를 맛보고 있다. 이제 산성에는 이제 이 막걸리도 또 유명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고 족구하고 나고 나면 시원하게 좋죠. 예. 산성마을 먹거리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음식점마다 구비된 족구장에선 새로운 단체 문화가 창출되고 있는데 일반 식당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단합대회 겸 친목 도모를 하려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같이 족구도 하고 또 여기 유명한 산성 막걸리도 마시고 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호흡하며 땀을 흘리는 이 시간, 돌아보면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될 것이다. 누룩과 막걸리를 구심점으로 마을에서 빚어낸 새로운 공동체 문화. 어째서 산성마을은 이런 특이한 형태를 띤 마을이 됐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박희진 교수가 직접 산성마을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 아주 오래된 마을 공동체 금정산성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산성마을 이야기가 입구부터 진하게 다가온다. 민속주 1호로 지정된 산성 막걸리.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어르신을 통해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남한분 몇 분 모시고 막걸리 좋은 거 좀 갖다 달라.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서 제조할 때가 아니고 집에서 이제 속임말로 자기 집에 농주로 이제 만들어가 먹을 텐데, 그리고 뭐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그럼 됐다 하고. 그래 나와서 이제 만나고 인사를 하고 노인들을 하고 다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래 하고 막걸리를 이제 이래 좋은 술로 참다하는 모양이라요. 이래 좋은 술로 이래 석가가 안 되는데 이 술로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모여야 된다 하고 그래 말하고 아이 막 전부 그래 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찬동을 하고 이 술로 이제 우리가 밀고이라서 자꾸 뭐 벌금하라 하고 이러는데 이거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좀 해가 묻고 이래 좀 살도록 이걸 먹어가지고 뭐 전 국민이 좀 이거 먹어가 절대 해가 되는 소리 아니니까네 우리가 권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막걸리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정으로 밀주의 오명을 벗게 된 금정산성 막걸리. 그 시절을 다시금 떠올려봐도 일기일회였던 사건이다. 박희진 교수를 위해 직접 어르신이 산성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는 양조장으로 안내해 주셨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막걸리 분야 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유청길 대표의 양조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 저희들 막걸리는 순수하게 이제 저희들 윗대에서부터 쭉 계속되어서 내려오는 이 뒷면에 보시는 이 누룩 가지고 저희들이 술을 빚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누룩 가지고 지금 현재 술을 빚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누룩과 술을 빚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막걸리하고 차별이 되겠죠. 하늘의 시간과 땅의 기운에 따라 다른 맛을 품고 태어나는 술. 금정산성 막걸리는 누룩을 만드는 방식부터가 다르다. 반쯤 껍질을 벗긴 통밀에 물을 섞어 반죽하기를 한참. 초벌 반죽이 끝나면 곧장 그릇에 담겨 일정한 크기로 나눠준다. 한평생 누룩을 빚어온 어르신은 이 고된 작업을 항상 노래와 함께 견뎌낸다. 살 수가 없네. 내 애일 때부터 이 누룩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누룩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하다가 보니까 시집은 다른 데로 갔는데 또 어쩌다가 보니 산성을 돌아오게 돼가지고 또 누룩 이거를 만들게 됐네. 예. 그래가지고 이 횟수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 횟수로는. 배보자기에 싼 누룩은 족타로 사람이 일일이 밟아 그 모양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유청길 대표의 양조장에선 고조부 때부터 이 발로 밟는 전통 방식을 계속 고집해오고 있다.
발로 꼭꼭 눌러주는 것은 반죽의 기포를 빼내 나중에 발효가 잘 되도록 하려는 뜻. 고된 노동과 수십 년 경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발로 누룩 반죽을 밟고 있다. 점차 기계화 방식으로 누룩을 제조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곳에선 대대로 왜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 그때 어떻게 이 균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자꾸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부터 할머니에서 우리 고조 할머니에서 정조 할머니로, 정조 할머니에서 우리 저 할머니로, 할머니에서 엄마 때로 가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물려받는 건데 이 곰팡이가 금방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에 걸쳐서 발을 새 발을 넣었을 때 거기에 붙으려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발을 바꿔서도 안 되고 그 균을 붙여야지만이 누룩을 밀어 넣을 수가 있고 그래야 같이 누룩이 또 그 밑에 누룩이 노랗게 꽃이 피거든요. 이 노란 꽃이 안 피면 술맛 자체가 다른 술하고 다릅니다. 이게 맛이 없습니다. 뭐 다른 막걸리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 노란 황국이 들어가야지만 이 깊은 맛도 내고 은은한 맛도 내고 누룩 자체의 특유의 향도 나고. 단단하게 빚어낸 반죽들은 이제 누룩방으로 옮겨 발효시킨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누룩을 잘 띄어내는 건 더 이상 사람의 몫이 아니다.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면 약 일주일 후 마치 노란 꽃이 피어난 것처럼 누룩에 골고루 곰팡이가 피어난다. 누룩을 또 우리 누룩가가 하다 좀 줄락해서 몇 장 또 저 인천에서 왔다 해요. 인천에서 한 몇 장 줄락해서 주었더니 술로 못 해요. 술 이거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 술만 무조건 뭐 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또 누룩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요 하는 거 보고 우리 집에 자고 누룩 요 띄우는 거 보고 요래 가더만 도저히 못해서 이제 결국 우리 누룩 가져가서 그냥 자기가 조금 사는가 봐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이거 새로 시작하시는 젊은 분들이 한번 동파이프나 이런 걸로 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셨나 봐요. 근데 곰팡이가 피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커멓게만 되면서 곰팡이 자체가 피지가 않, 술을 만들 수 있는 누룩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해온 방식대로 저희는 고수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제 조금 춥다 싶으면 이제 어머니 때에서부터는 연탄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수십 년이 넘는 세월을 하루같이 누룩방에 켜켜이 집과 대발을 쌓아 바람길을 만들고 연탄불로 화력을 조절하면서 누룩을 빚어온 경험은 쉽게 흉내낼 수 없다. 이처럼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의 막걸리가 탄생을 했고 오늘도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모녀는 발로 디디고 또 디디어 누룩을 빚어낸다. 그런데 유청길 대표가 이렇게 힘든 일을 가업으로 이어받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때까지 저희 할머니가 누룩이라든지 술을 빚어오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받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했어요. 사실 눈물겨운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그래서 정말로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한번 금정산성 막걸리를 살려야만이 이 말이 살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누룩이 완성됐으면 이젠 술을 만들 차례다. 솥에서 쪄낸 꼬들꼬들한 맵쌀밥, 일명 국산쌀로 지은 고두밥은 뜨거울 때 퍼내야 뭉치지 않고 골고루 풀어줄 수가 있다. 고두밥을 식히는 것은 막걸리 제조 공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세상 어디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냐마는 갓 지어낸 고두밥의 뜨거움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어마어마한 양의 고두밥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주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맡고 있다. 그런데 산성 막걸리 제조가 이렇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한 가지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이 전통을 따지면은 맛은 옛날 맛이 나지만은 위생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전통을 그런데 지금 뭐 위생이 워낙 지금 소비자 사이에 쓰고 이렇게 지금 대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용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용하던 어떤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깔끔한 이제 스텐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이제 현대화됐을 뿐이지 하는 방식은 제조 방식은 옛날 그대로를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여 지혜가 되고 지혜 속에 과학이 있음을 새삼 느낀다는 유청길 대표. 분명 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는 것이다. 산성 막걸리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물과 누룩과 쌀 이 세 가지만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알맞게 식은 고두밥과 산성 누룩, 물을 적정 비율로 넣어 섞어주고 나면 이제는 발효를 시킬 차례다. 20도의 온도에서 하루 만에 시작되는 발효. 효모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한창 발효 중인 술독에는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마치 활화산 분화구를 보는 듯 장관을 이룬다. 맛이 그렇게 안 하면은 맛이 옛날 맛이 안 나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 빚었던 그런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걸리 중에는 당류나 유기산 그리고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어서 그 특유의 맛을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 발효에는 이제 누룩이 사용이 되고 또 이 누룩은 제조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막걸리 맛을 결정하는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누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술 맛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발효돼가는 산성 막걸리에선 마치 소낙비가 내리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난다. 묘하게 운치까지 느껴지는 막걸리 발효 소리. 비 오는 날 막걸리가 당긴다는 것은 바로 이 소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기포가 올라오고 빗소리가 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술이 덜 익거나 이랬으면은 그냥 부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술을 부어버렸다니까. 술을 부으면은 뭐랄까 그게 개천을 타고 좀 흐르잖아요. 술을 그러는 과정에서 개천을 타고 흘러가지고 뿌옇게 이제 돌아온 물이 뿌옇게 될 정도로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아이고 또 청결이 또 술 어디 잘못해가지고 또 버리는 모양이다. 이럴 때 굉장히 힘이 들었고. 저 야지살이 우리 산성호가 한 리터 있으면 설사로 내리해요. 그럴 때 물이 살이 시답니다. 이 물이 첫째와 살이 있어서 이 누룩하고 합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좋는데 야지가 우리 똑같이 해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 굴로파가 해도 좀 익하면 되기는 돼도 이래 우리 집에서 뜨거면 이렇게 착착 나가 하는 카마 안 좋아요. 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다른 누룩이 나온다는 건 여기에 떠도는 곰팡이와 다른 지역의 곰팡이가 다르다는 것. 만드는 곳에 따라 누룩의 성질도 달라진다는 말이다. 발효된 막걸리는 한 번 걸은 뒤에야 비로소 산성 막걸리로 탄생하게 된다. 제가 이제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현대화를 하자니 맛이 갈 것 같고, 예. 또 맛을 지키자니 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위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선행이 돼야 되니까 좀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전통을 고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게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선조들 세대 예를 수백 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한 1000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술 문화가 이걸 갖다가 제 이후에 1000년까지 또 이어진다면은 지금 제가 그걸 갖다가 바꿔버리면은 그 후 세대는 오늘 이 자리를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막걸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애끝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야죠. 현대화와 전통 사이에서의 갈등. 하지만 오늘의 이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선 옛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청길 대표처럼 누룩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전통을 보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산성 막걸리가 탄생을 했다. 이런 유청길 대표처럼 전통을 지키려는 산성마을 사람들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마을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 나섰다. 산성마을의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민가의 모습이 남아있는 골목입니다. 이야, 이 돌담하며 이끼 보세요. 아우, 이야, 정말 오래된. 야, 이끼가 이 바위 돌 위에 이끼. 시간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산성마을. 이곳에서는 막걸리와 함께 전통 방식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 또 한 곳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게 됐다는 손두부집. 아버님 때부터 두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형님들이 다 여지에 나갔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게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가마솥에 직접 장작을 떼 만들어내는 손두부. 요즘은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 중의 진풍경이다. 국내산 서리태와 대두를 섞어서 간 콩물을 가마솥에 넣어 팔팔 끓여주고 끓이는 중간에 들기름도 살짝 넣어준다. 막걸리가 엄청 역사가 깊죠. 깊고 두부는 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처음인데 원조인데 한 40몇 년 됐어요. 두부 현지가. 산성에는 그때 두부가 처음이었죠. 그 뒤에 이제 조금 소문이 나고 좀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집 저 집이 생겨 있는데 그거 역시 힘드니까 가정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한두 집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불 조절에서부터 누적된 경험치가 필요한 손두부 만들기. 모두 수작업으로 하기에 일이 너무나 많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 작업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시중에선 팔지 않는 전통의 맛, 옛맛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거품이 가라앉도록 끓인 콩물을 걸러내면 위로는 콩비지가, 아래로는 순수 콩물만 남게 된다. 맛이 차이 나죠. 맛이 차이 나고 아버지부터 했으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전통이에요, 전통. 다음 작업은 손두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간수 넣기. 여기 이제 저 보면 서서히 어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간수를 천천히 넣어야 돼요. 많이 든다든지 빨리 익으면 이 두부가 안 됩니다. 간수를 많이 넣으면 두부가 딱딱해지고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두부가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손두부를 확인해가면서 간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점 더 단단하게 두부들이 응고되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면 그제야 두부를 틀에 부어준다. 모든 것이 수작업이고 특히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저희 때문에 옛날식으로 하니까 장작이 있어야 되죠. 또 옛날식으로 하니까 모든 게 공장 같이 자동화 안 되다 소조다 하니까 하나하나 힘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두부 틀도 아버지 때부터 사용해 오던 것. 어쩐지 전통을 잇기 위해선 이런 자그마한 것도 귀히 여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틀에서 각 맞춰 새로 태어난 손두부는 큼지막하게 썰어준다. 두부와 묵은지와 김치, 막걸리와 어울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즐겨 찾는 안주다. 같이 하나 이렇게 딱 올리고 따야.
야, 이 마트에서 파는 두부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그렇죠. 씹는 느낌도 다르고. 예, 식감 다르죠. 예. 힘든 노동을 마치고 난 뒤에 맛보는 두부 한 접시에 김치 한 쪽,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이 막걸리야말로 서민들 속에 살아있는 서민을 위한 술이다. 박희진 교수는 산성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잃어버린 이웃 간의 정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리곤 모처럼 막걸리 자리를 마련해본다. 허기진 배를 달래가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서민들의 쉼터로 사람들을 불러 함께 산성 막걸리를 마시기로 한다. 손님들이 또 이 많이 또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저도 먹어보니까 또 누를 거 하고 또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오시면 또 많이 사갑니다. 서울에는 예, 저는 안 가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겠는데 오시면은 막 5병씩 이래 사가고 그 여기는 산성 막걸리가 있다 하는 그걸 내 갖고 많이 가대. 한잔 하시죠. 저쪽에도 한 잔씩 따르시죠. 반갑습니다. 산성 막걸리 한 모금에 다들 이야기가 술술이다. 저 막걸리 참 좋아하는데 부산에 이제 나와 있는 시중의 모든 막걸리를 마셔봐도 이렇게 타격감이 있는 막걸리는 산성 막걸리밖에 없고 이 목넘김 이게 진짜 막걸리죠. 제가 봤을 때는 생이 있잖아요. 생. 그리고 지금 일본에 시판되고 있는 거는 보니까 다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 되는데 이 막걸리는 되게 짧잖아요. 그만큼 살아있는 그 누룩, 효모의 그 맛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산성 막걸리는 좀 달콤하고 좀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하고 연합해가지고 산성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걸리를 먹는데 우리 동기들이 엄청난 놈들이 산성 막걸리를 동을 내버렸어. 그 바람에 나도 옆에서 앉아서 한 잔 먹다가 사실 깨꼬락지 됐지만은 그때 먹어보니까 맛이 죽이더라니까. 이게. 1, 2, 3, 4. 저절로 나오는 노래 한 소절에 막걸리와 함께하는 만남이 익어간다. 음. 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민들 사이사이를 적시며 이어져온 아름답고 소중한 전통.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 밝아진 마을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공동체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산성 경로당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산성 마을과 산성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참 일하고 와가지고 심풀이 알지게는 주로 옛날에 판 펴놔놓고 판 이래 펴놔놓고 한 잔 마시면은 객가를 장단 맞춰가면서 노래하면서 불러가면서 그 하루 피로가 확 풀립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누룩 해가지고 농사는 별로 없거든요. 저런 누룩을 누룩 해가지고 여기 6.25 나오고 조금 살게 나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막걸리 전에 농주를 갖고 우리 집에 누룩 들여가지고 살로 누룩 들여 그때 밀주로 밀주 무슨 밀주하면 감싸놓고 그래 밀주 해가지고 농주를 주로 집집마다 농주를 해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 덜건했습니다. 그 막걸리 참 설명 그런 막걸리죠, 그죠? 무슨 온다 이렇게 하면 막 우리 그가 못을 치고 그 차가 다이아 빵구 내려고 막 그래도 하고 남한 사람 똥물도 퍼붓고 막 저 집게 가가 숨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막 싸움도 하고. 산성마을이 지속적으로 누룩 제조를 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법칙, 산성 막걸리의 명성도 한몫했겠지만 밀주령이라는 엄혹한 세월 동안 세무서의 단속에 대처하면서 상부상조하고 함께 대응해갔던 그들의 내적 결속력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마을에서 연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경로잔치가 열리던 날, 산성마을의 젊은 부녀자들부터 마을의 모든 이들이 참여해
지금의 산성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을 위한 고마움의 자리를 마련했다. 꼬마 아이들은 손수 준비한 실력을 뽐내며 재롱을 부리고 유청길 대표는 마을 어르신께 그간의 고마움을 절로 대신해본다.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던 그런 주민들께서 또 요즘에는 외부에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이 관광객들과 또 새롭게 이주하신 주민들과 함께 더욱더 발전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금정구청과 또 다른 행정기관들을 통해서 산성마을이 좀 더 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아이들의 귀여운 재롱을 보니 옛날 얘기가 빠질 수 없다. 아흔을 훌쩍 넘긴 할머니는 가난 속에도 인정이 넘치던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인심이 그럴 수 없지. 나 소리 니꺼 없으면 내 빌리가고 내 빌리가 또 하고 나면 또 갚아주기도 하고 서로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옛날에. 오늘 이래 경로잔치하고 하니까 기분이 느낌이 마음이 어때요? 경로잔치 해주니까. 마음이 내가 너무 어려서 미안하고만 참 좋다. 마을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이야, 해발 460m인데 물이 이렇게 좋네요. 계곡에 물소리 하며. 막걸리가 역시 물이 좋으니까 꽃도 너무 예쁘네요. 꽃 이름을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잔치를 구경하고 산성마을을 천천히 감상하며 둘러보는 시간. 연신 셔터를 누르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박희진 교수는 인심 좋고 경치 좋은 삼촌의 매력에 푹 빠졌다. 마을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를 통해 서로의 삶을 교감하고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올해 마을 기업으로 선정된 이 영농조합은 마을의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저희들이 작년 2014년 9월 달에 우연찮게 이제 영업을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노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형님들하고 동생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놀고 있는 땅을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돈을 출자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1차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하고 이제 동네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체가 농산물이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점 150군데 이 음식점에서 그 염소고기에 나가는데 채소는 당연히 나갑니다. 근데 이 채소가 우리가 직영을 해서 농약을 치지 않은 것을 우리 부산 시민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영농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산성마을에 내장되어 있는 장소적 자산을 활용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주민들의 발의가 표면화되면서 마을의 전통적 삶을 미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5월 막걸리 축제 때 이웃끼리 나눠 먹겠다는 하우스 안 열무는 그런 그들의 결실이다.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금성동은 분지입니다. 분지에서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갇혀 있는 시각적인 그런 인식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전파가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나쁜 것도 전파되지만 좋은 것은 더 서로 나눠 먹으려 하는 그런 예부터 내려오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상당히 큰 이점으로 생각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던 풍습. 상보상조의 정신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승화시킨 협동조합에서는 수익의 일부분 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 쓰고 있는데 장학사업은 산성마을의 미래를 잇는 길이기에 빼먹거나 또 게을리할 수 없다. 실제 부산 시내에서 이런 고분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그게 저희 마을의 최고의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자연을 우리 테두리 자연을 지키고 왔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같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비록 전부 다 지금 거의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형님 동생 아주머니 아주버님 일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 그 인간미가 흐르는 동네라는 거. 그래서 단일 업종으로도 이렇게 집성촌이 돼 있는데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아울러 자랑할 것은 토산주는 아까 말씀대로 역사가 있어서 좋고요. 또 우리 주민들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친목하게 지낸다는 데서는 상당히 뭐 그 이상 저는 자랑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마을 구성체들이 서로 상생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행복한 공동체 마을, 산성마을.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창조지향적인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산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어주고 있다. 금정산성 영농조합에선 현재 오미자를 국산화하기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랜 마을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한 이곳, 조합원들의 웃음이 다정하다. 금정산성마을이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초등학교. 산성마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금성초등학교는 한때 아이들이 없어 폐교 위기에까지 놓였던 학교였다. 2005년 우여곡절 끝에 대안학교로 선정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폐교의 수순을 밟던 산속 학교가 이제는 방과 후가 되어도 떠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가득한 학교가 되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다. 조그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금성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가 이 마을의 하나의 어떤 생동감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일제강점기 강습소로 시작해 마을의 인구 이동과 관련해 부침을 겪었던 금성초등학교. 자율학교로의 변화는 거주지로서의 장소가 점차 상실되어가는 곳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방관자에서 점차 참여자로 변화시켰다. 주말이면 숲체험, 생태체험 등 아이들의 활동에 아빠들도 적극 참여하고 엄마들도 자원봉사가 일상이 된 학교.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 학부형들이 점점 산성마을에 늘고 있다. 2006년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폐교될 즈음에 우리 학교 지금도 계시지만 선생님들 몇 분이 자녀들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같이 뜻을 합친 학부모님들하고 이 마을에 학교에 다녀서 한 100명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 마을하고 일치되게 맞다 보니까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래서 마을이 젊은 사람들로 더 구성되어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보통 마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만 많은데 우리 금성 마을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을이 더 커졌고, 옛날에는 뭐 오리집, 장사하는 집, 농사 짓는 집, 산에 산나물 캐고 이런 집들이 주로 있었지만 지금 우리 마을은 회사 다니고 다양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쩌면 마을의 변화에 우리 학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건 있었어요. 특별하게 우리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이제 금성초를 잡았던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할애가 되면서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선생님이 그걸 또 서포트 해주고 학부모도 그걸 해주고 마을에서 또 어른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하시니까 적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만드는 모델이 되고 있는 금성초등학교. 어느새 이 학교의 아이들은 마을 전체의 아이들이 되었다. 도시의 여느 학교와 달리 마을 주민이 되어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 그렇게 학교와 마을이 선순환하고 있다. 마을 분들도 저희가 여기에서 진짜 뭐 땅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도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제는 좀 알아주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을에서 하는 일도 이제 당연한 듯이 저희 학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서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을 자체가 어떤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공동체적인 힘과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어떤 그 이주민들, 예,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떤 내 아이들이 살게 할까, 혹은 내가 이 마을의 어떤 주인으로 뭐 살까,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공간들도 또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세대들과,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전의 어떤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이 마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고민을 안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고민들이 이제 동시에 저는 이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공동체가 마을 내부로 수렴되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정산성마을. 지구를 떠나 금성으로 온 젊은 세대는 전통과 미래가 함께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금성초등학교와 더불어 또 다른 산성마을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 한 카페로 찾아가 봤다. 박희진 교수가 카페로 걸어간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사장님 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식초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발이라기보다는 옛날 어르신들이 담았던 식초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룩에 얼마나 좋은 발효제를 쓰느냐에서도 좋고 좋은 원재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발효식초를 많이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옛날 일본 지금 막걸리처럼 입국식 방법으로 술을 만드는 거 하고 우리 산성의 유명한 누룩을 갖고 하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고 식초 같은 경우는 옛날 어르신들 다 조미 있지 않습니까? 조미인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 음료로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음료도 좋겠지만 실생활에 요리로 쓰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시키고 있고요. 제가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식초 음료를 지금 또 개발했고요. 그게 뭐냐면은 뭐 어반갈수, 뭐 자소갈수라고 옛날 궁중에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걸 문헌을 보고 그걸 재해석시켜 가지고 지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하기는 식초는 조미 쪽으로 쓰시면 좋겠고, 이제 갈수라든지 이런 음료는 또 따로 음료로 적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출발이 누룩이라면 누룩의 최종 도착점은 식초. 이고장 출신으로 다른 일을 하다 산성마을로 다시 들어오게 됐다는 김현수 씨는 그 옛날 누룩을 이용해 식초를 만들었던 전통을 되살려 현재 천연 전통 식초를 생산해내고 있다. 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는 많이 알려졌지만 천연 전통 식초의 장점은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많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음료로도 재탄생시켰다. 몸에 이로운 균이 살아있어 건강식에 적합한 식초. 이제는 식초 음료, 궁중 음료인 갈수를 넘어 누룩으로 만든 소금을 만들어 현대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김현수 씨도 이런 공동체적인 삶에서 현대적인 것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뭐 다른 데도 똑같지만 농촌이란 개념에서 젊은 층들이 이 안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어떤 서비스가 다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되도록 그 산성 외 지역으로 가 있는데 좀 고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층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오물을 통해 가지고 지역 공동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지도자를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옛날에는 나이층이 높았지만 지금은 나이층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층들이 일하는 층 또는 머리로서 또는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 산성마을에 문화를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을 둘러보면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참 많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들의 시도들도 역사와 세월을 기록한 이 벽화처럼 마을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잘 녹아들길 바라본다. 토종이다 텁텁한 정 질리지 않는 모습.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모든 갈증과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꿀꺽. 수수한 차림새로 자리한 곳에서 더욱 다져지는 어긋난 사이도 본드같이 붙게 하는 토종이다. 결코 변함없는 원앙 같은 금실이다. 과거 여러 사람이 모여 금정산성의 돌담을 쌓아간 것처럼 이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발짝 더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누룩과 막걸리는 언제나 연결고리 역할이다. 역시 단순하게 누룩이나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시대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을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 이 세대에게도 뭔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혹은 또 연결해야 되는 뭔가 아주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이 부산시에 이렇게 아주 독특한 아주 특이한 마을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제가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점들이 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살아 숨쉬는 금정산성, 그리고 그 아래 털을 잡은 금정산성 마을. 현재 산성 마을에는 옛 우물이 모두 폐쇄되고 없다. 하지만 산성 마을에는 토박이들과 새로 이주한 젊은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를 담은 마음속 공동 우물이 서서히 움트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줄 것이다. 벌써 해가 지네요. 하루 이렇게 짧게 갈 줄이야. 금정산성 마을은 공동체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었고 막걸리도 함께 만들었죠. 또 막걸리도 함께 마시고 또 여기 이렇게 산성의 돌 하나하나도 공동체의 살아있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또 깜짝 놀랐는 게 금정산성에 올라오시는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공동체고 미래의 모습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누룩과 술을 빚어온 전통의 고장 산성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상생의 바람이 분다. 몇백 년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현대에 맞게 조화롭게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품질로서 인정받은 최고의 막걸리를 생산하는 명인과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산성마을은 오지마을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의 실천과 고민을 안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 앞을 향해 가는 산성마을의 이 길은 부산의 미래가 될 작은 씨앗이 등불이 될 것이다.